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안녕하세요. 저 눈이 온 인왕산 풍경이에요. 오, 첫눈. 첫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북한산이 보이는 저 장면, 북한산과 인왕산 뭔가 좀 감동 같은 게 안 오나요? 저희 완전 정선의 인왕 재색도가 지금 살아난 그 느낌. 너무 멋있어요. 한 폭의 그림 같아요. 네, 한 폭의 그림이라서 네. 내가 찍었는데. 한 폭의 사진. 오늘 찍은 사진이시죠? 그럼요. 오늘 오. 아침에 찍은 거예요. 네, 자 뭔가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네, 근데 별로 그렇게까지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멋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멋있다. 우리 아니 이렇게, 근데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갈수록 네. 자연이나 이런 경관에 대한 그런 감동? 뭔가 압도당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연 경관에 대해서 압도당한다. 네, 저렇게 멋있었구나. 그거는 본인 삶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뿌듯함을 못 가진다라는 이야기로 저한테 들리는. 그러면 제 삶에 압도당해야 되는 건가요? 뭐 압도당할 건 없지만 네. 자기 삶에 있어서 상당히 네. 만족스럽거나 흐뭇하게 느끼면 네. 자연 경관을 보다 네. 저 자연 경관이 바로 내 삶의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고수님은 싶은데요. 되게 아름답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자연 경관을 네. 그렇죠. 네, 그렇대요. 그렇게 압도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교수님이 조금 우리 정인님 쪽으로 좀 더 옮기면 어떠실까요? 네, 조선. 오늘도 이 첫눈이 내린 인왕산 자락에 있는 열반갑에서 황심소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분 별빛 정인님 저 옆에 앉아 계시고, 또 그 옆에는 구수님, 갑자기 눈이 부신 듯 이제 선글라스를 다시 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에 계시는 상당히 급히 오신 듯한데 누구신가요? 네. 아픔 예방 의원 김미정입니다. 네, 아픔 예방 의원 김미정 원장님, 환자를 치료하시느라고 급하게 또 내려오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첫눈이 온 날, 네. 집 앞에 눈은 좀 치우셨나요? 경비 네. 아저씨가 경비 아저씨가 그렇죠. 열심히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네. 눈 치우는 거는 뭐 항상 군대에 있는 분들은 이 눈 오는 게 결코 즐겁지 않다. 낙엽, 눈. 어떻게 군대도 안 갔다 오셨는데 아세요? 군대에서 눈 치우는 또 무용담을 이야기한 남자친구가 있으시군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근데 오늘 처음에 이 방송 타이틀이 풍요 속 빈곤이다. 부모 세대에 비해 많은 걸 누린다지만 내 것은 없는 더 불안한 MZ들의 진로 고민, 삶의 고민이라는 타이틀로 오늘 방송이 시작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완전 이거 제 얘기인데요. 본인이요? 네. 본인이 풍요 속에서 빈곤함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희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정말 많은 걸 누리잖아요. 뭐 의식주나 이런 맞아요. 부분도 그렇고. 음. 근데 뭐가 이렇게 항상 불안한지. 불안해요? 약간 네. 캥거루족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품 안의 자식이다. 본인이 그렇게 자식이 많아요? 자식. 네, 이 자식, 저 자식. 참, 네. 아, 그런데, 12월에 세미나가 있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저희 12월에 첫째 주부터 첫째, 둘째, 셋째 주 3번의 세미나가 있어요. 그때 이 세미나는 일요일 날 열리고, 이때 첫째 주 세미나 때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알바조차 제대로 구하고 있지 못하는 백수.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백수. 살아야 되나요? 라는 주제로 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알바도 해보려고 했는데 알바도 떨어지고, 공무원 시험도 해보려고 했는데 공무원 시험도 떨어지고, 그럼 뭐 해야 되나? 그럼 내가 과는 영문과 나왔으니까 영어 강사나 해볼까? 하는 20대 청년의 고민을 박사님이 직접 상담을 해주신 걸 그 이제 녹취록을 기반을 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이 고민을 풀어가는지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첫째 주에는. 네. 이걸 그런데, 네.
영문과를 나왔으니 그냥 영어 강사를 할까요? 하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왜 이 친구는 고민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과라도 살려야 되나요? 라고 묻는 거지. 내가 영어 강사 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알바 이력서 내는 것보다는 네. 본인이 영문과 나왔으니까 영어 강사 해도 되잖아요. 영어 강사 아르바이트를 못 구한다는 뜻은 아닐까요? 그런 거를 알바 이력서라고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영문학과 나왔으니까 영어 강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알바도 안 되고 준비했던 공무원 시험도 안 되는데 영어 강사라고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게 할 수 있느냐 없냐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한테 달렸을까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때려친 친구가 내가 영어 강사를 할 수 있어, 또 나는 영어 강사를 하기도 힘들어, 그 결정을 자기가 한다고요? 못하죠.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왜 상담받으러 자기한테 갈 때. 달려 있다고 그래요? 그렇네요. 이 자기가 친구는요, 강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영어 강사 하겠다고 네. 학원에 가서 문의하면 네. 이 친구를 영어 강사로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잘 안 써줄 것 같아요. 네, 안 써줘요. 아, 그래요? 그리고 많이 써준다 하더라도 시간당 10,000원 이상 그쵸, 그냥 결코 안 줘요. 시간 강사하는 거죠. 시간 강사도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는 줘요, 학원에서. 네. 그런데 시간당 10,000원 정도도 안 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학원에서 강사가 아니라 그냥 아르바이트 직원으로도 안 쓴다는 거예요. 아, 카운터 이런 거로도. 네, 왜 그럴까요? 예전에 저라면 그냥 경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경력이 없어 네.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런데 예전에 구수님으로 네. 다시 돌아가지고 네. 이 경력이 없어서라고 하는 구수님을 네. 정인님이 옆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경력이 없어서 안 써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안 써줄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누가요? 구수님이. 저 없어 만약에. 보여요? 그렇죠. 아니 경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라면 내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 이렇게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아이를 무서워한다. 아니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걸 티칭을 무서워한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네, 그 뼈 때리는 말씀을 잘해주시는 우리 김 원장님. 뭐 과거에 구수님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어떤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되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대로 저 20대가 끝나버리겠어요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포기한다라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난 뭘 하고 싶은데 이 더러운 세상이 또 나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본인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말씀하시는 그 당시의 구수님이라면 두 번째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사람을 뽑는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자기 구인 구직하는 역할에 관심도 없어 하면서 그 준비도 안 된 태도로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진 젊은이를 상담을 한다. 이게 상담이 되겠어요? 이 젊은이는 진짜 상담사한테 대체 뭘 원하고 상담을 나한테 딱 맞는 거 제가 내 잘할 수 능력을 있는 활짝 거를 펼칠 수 있는, 남들이 다 인정해줄 만한. 점지해 주세요, 박사님. 그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제가 기인을 만나든지 아니면 저희 적성에 잘 맞는 그럼요. 적성에 꼭 맞는 그걸 찾아주세요. 그러게요. 네, 자기 적성에 꼭 맞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는 분은요, 결코
결코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조금 해보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그런 분들은 자기 마음이 있는 듯 하나 네. 그게 지 마음이 아니에요. 멋있어 보이는 누군가의 마음을 자기 마음이라고 믿고 또 어딘가 있을지 모르는 아주 멋진 자신만의 적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성이라는 말은 적의 성격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성격,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아무리 MBTI로 내 성격이 이런 거야 라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가정스러운 적의 성격이지 나의 성격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대로 저 20대가 끝나버리겠네요 하면 그렇게 끝나요. 근데 상담이 맞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상담에서는 그러면 지금 너가 있는 20대가 너는 20대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면 또 상담을 통해서 그거를 생생하게 본인이 마치 영화 보듯 드라마 보듯 자기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속 시원하다라는 표현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찌질하고 어찌 보면 도망가려고 하는 내 모습부터 확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도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데 도망갈 길이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게 이제 되게 상담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네. 이 상황에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 또는 바꾸고 싶다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면 그리고 더 이상 돌아서서 도망갈 길이 없다. 그런데 앞에는 진짜 낭떠러지 같은데 그 낭떠러지 같은 그 길을 내가 갈 것인가. 근데 사실은 겉에 보면 낭떠러지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낭떠러지가 아니에요. 단지 본인이 한 번도 이 자기 자신을 믿고 뭔가를 해보지 않았고 항상 누군가가 나에게 답을 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또 누가 시켜주고 알려주는 거를 가기만 하면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을 거라고 그냥 노예된 마음으로 꾸역꾸역 지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가지는 그 두려움과 불안 그런 거 상관없이 뭐 죽기 아니면 살기 그런 표현 쓰잖아요. 네. 그럴 때 그냥 자기가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이럴 때 이제 잘 쓰는 표현이 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닥치는 대로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알바 이력서를 냈는데 면접 보러 오라는데 몇 군데 없어요. 근데 몇 군데 없는데 면접 보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안 갔을까요? 왜냐하면 네. 가서 면접 보고 너 여기서 일해. 그럼 큰일 나잖아요. 이건 내가 진짜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데 덜컥 하라고 그러면 억지로 해야 될 것 같고 한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말은 이 MZ 청년이 지금은 비빌 언덕이 있는 상태인가 봐요. 그럼요. 만약에 지금 당장 뭐 월세 내야 되고 이러면 뭐 어디 알바라도 무조건 그냥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MZ 청년들은 대개는 월세 내야 되는 거는 엄마 아빠가 네. 대신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부모한테 빨대 꼽아가지고 지낼 수 있는 한은 뭐 20대 끝까지 또 그렇고 그리고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 데는 시급도 최저시급. 거의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들고 매력적이지 그럼요. 매력적인 게 하나도 없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그렇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더 무시무시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면접 봤는데 일하러 오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또 자기가 상당히 배척당하거나 거절당했다라는 거부당했다라는 경험 이게 MZ 세대의 젊은 친구들한테 내가 누구로부터 수용되지 못한다. 항상 자식으로서 자기가 자랄 때는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나름대로
뭔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데도 내보고 오라는 데 없고 내가 가야 될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가기는 두렵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길을 발견하는 거. 그게 자기 마음 읽기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 마음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답은 다름 아닌 당신의 마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게 느껴지거나 삶이 두렵게만 느껴진 적 있나요? 이럴 때 자기 마음을 알아갈수록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을 읽는 순간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을 바로 이 책 나만의 마음 자기인식과 성찰의 힘에서부터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면 삶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보물지도가 펼쳐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읽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해 보세요. 그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믿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남이 억지로 시킨 것을 해야 될 필요 없이 내 마음에서 조금 남아있든 많이 남아있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게요. 그게 이제 이 MZ의 고민 사례, 알바조차 제대로 구하고 있지 못하는 백수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요. 이거는 이 사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례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MZ 세대들이 가장 큰 개입이랄까 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죠. 뭘 계속해요?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보기는 본인이 그거를 배워서 그거를 잘할 수 있으려고 하는데 보통 대학을 마치고 나서 어디 가가지고 뭘 배워야지 자기가 뭔가를 잘할 수 있을까? 학원. 그렇죠. 학원과 같은 데가 있어서. 근데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영어 강사를 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대학교 다니면서 확실히 경험했잖아요. 그럼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뭔가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취직을 한 거를 거기서 본인이 일을 배운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학원이나 학교 다닐 때처럼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날 보고 일을 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돈도 너무 작게 줘요. 남 얘기가 아닌데요, 이거? 그리고 왜 남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이제 일을 좀 잘하려면 이미 그 직장에서 일을 잘하고 계신 롤모델 같은 분도 찾아보고 그분한테 가서 일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도 보고. 그런데 직장에서 선배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 오래 있으신 분들은 다 꼰대고 꼴도 보기 싫고 말도 듣기 싫은데 맞아요. 뭘 그렇게 찾아가지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질문을 물어봐요. 하면 일을 배운다기보다 일이 늘어난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 일이 늘어난다가 아니라 자기는 너무나 고귀하고 귀중한 인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꼰대들이나 누군가가 뭐 사장이라도 내려와가지고 내한테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줘야지. 그래 놓고 일을 부려먹어야지. 그거를 알려주지도 않고 일을 하는 거, 이거는 아주 사악한 조직이에요. 그건 내가 있을 때가 못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신입 교육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거 신입 교육이 한 교육. 번으로도 안 끝나요. 신입교육. 계속해야 네. 신입교육은 또 들어갔더니 이거는 군대도 아닌데 군대 교육시키고 해병대 캠프 보내고 이게 무슨 신입교육이에요. 산악훈련도 시키고 그건 신입교육이 아니라 노예훈련이에요. 나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부단히 한 거예요. 이렇게 또 MZ 세대들은 그런 혹시 어떠세요? MZ 남 세대?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네. 직장 들어갔는데 막 그냥 막연히 여긴 너무 체계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체계가 없다 네. 이야기 가장 많이 해요. 어.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제가 일이 딱 이루어지지 뭐뭐 않으면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그렇죠. 기한을 주든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해야지. 그렇죠. 어머 너가 해봐.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저는 네가 찾아. 아니 뭘 찾아야지 알려줘야지 내가 찾지. 무조건 찾아라고 그러면 대체 말이 돼요 그게? 그 출퇴근 시간도 이렇게 일정한 일이 아니니까 언제 퇴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게요. 난 언제 출근을 해야 되는 퇴근도 거지? 하라고 오늘 일과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댁으로 가보세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알려줘야지. 다들 그냥 분명히 6시 7시가 지났는데도 다들 눈치 보고 앉아서 꾸역꾸역 하는 거 일하는 거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뭐 부장님이 나갔으니까 그 다음부터 루 나가는 거 이게 인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진짜 조직은 사악한 곳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래서 그와 비슷한 또 사례들 두 번째 사례도 있대요. 두 번째 사연. 네. 둘째 주에 저희 세미나에서 다룰 사연인데요. 대학 졸업 후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고민인 MZ 청년입니다. 이제 5급 공무원도 하고 싶고 석사 유학도 가면 좋을 것 같고 외교관도 꿈꿨던 거고 변리사도 좋을 것 같고 공부를 꽤 하는 친구인가 보다. 그런가 봐요. 왜요? 꿈만 많은 거 아니에요? 다 사자잖아 약간.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제일 잘 알 수 있고 제일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는 무엇인지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이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가 무엇인지 알기가 너무 어려운지 아세요?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히 하고 싶은 건 그게 결국 가능성 아닌가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아. 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처한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MZ들의 고민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네. 왜 그러냐? 5급 공무원, 석사 유학, 외교관, 변리사 여기서 제일 잘 알 수 있고 제일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가 무엇인지 알기가 너무 어려워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저는 이 사람이 이 직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면 그럼 달라져요. 이 사람이 이거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 같아요. 누가요? 이 사람이. 이 직업들을 내가 가능성을 할수 모르- 너무 믿고 했나? 이제 그 느낌은 드세요? 약간 모르겠으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러니까 좋다는 거는 다 그냥. 언급은 했는데 그걸 언급하면 자기한테 탁 다가와가지고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너무너무 멀고 자기가 생각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조금도 안 드니까 그나마 제일 그러면 가능성 있는 걸 골라주세요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본인이 직접 고르려니까 고를 게 없는데 그럼 내가 보면 가능성 있나요? 내가 보면 5급 공무원 이것도 할 수 있지. 석사유학 무슨 소리야? 박사유학을 가야지. 외교관 이것도 가능성이 있지. 변리사 찌질하게 무슨 변리사를 하려고 하냐. 회계사나 그런 몰라도 이게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내가 제일 잘 알 수 있고 그건 뭐 제일 알 수 있는 거는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고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뭔가 그 중에서 이 석사유학 빼고 박사유학이었어요. 나는 처음부터 박사유학으로 가고 그것도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전부 다 내가 정했던 선택지 중에 하나는 있네. 근데 그 선택지가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박사유학으로 선택지를 했는데
그럴 때 선택지를 정한 거하고 네. 이 친구가 정한 거를 지금 같은 거로 정인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아니죠, 다르죠. 왜 뭐가 달라요? 지금 이분은 이게 열거하신 게 별로 연결되는 게 없거든요. 주변에서 이거 괜찮다라고 들어본 것들을 모아놓으신 것 같고 그 그렇죠. 중에서 나에게 맞는 것은 뭘까요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박사님의 박사 진학은 사실 심리학자로 살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로 해낼 수 있는지를 자기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선택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친구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네, 또 그게 자기가 빠져있어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빠진 채로 그런. 남은 대학생활 동안 효율적으로 공부하여 네. 자신감을 찾고 저의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고 싶대. 이게 참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의 가능성을 어떤 선택지를 통해 가지고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나요? 라는 측면에서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알려고 박사님께 상담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심리학자시니까 나를 잘 보시고 이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 짝짓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 상담의 결론은 황 박사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방향을 제시해 궁금하다. 주시네요. 라는 거죠. 궁금하죠, 그죠? 네. 네. 또 이런 MZ 세대들의 고민을 상담을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또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가를 본인은 마치 자기가 선택하는 직업, 네. 진로를 통해 가지고 그걸 확인받을 수 있다고 맞아요. 이야기하는데 WPI 상담에서는 그게 아니다 얘야. 네. 너가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믿고 있는가. 그래서 너 마음을 읽고 그 다음에 너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그것을 너가 매일매일 생활에서 실현하게 되면 나중에 너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으로 너가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사실 이 그거는 부분에서 전 멘붕 왔던 것 같아요. 멘붕 이제 왔다고요? 저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직업으로만 계속 그렇죠. 생각했었거든요. 그 외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조차 되게 생소했었어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많이들 다 취업해가지고 그 직업이 돼야 내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은 네. 그 전까지는 미생이었는데 없는데. 자기가 네. 조직에 들어가고 네. 직업 활동을 하게 되면 완생으로서 드디어 이제 파충류에서 포유류 인간으로 변신한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저도 모르게 밥값을 못하면 돈을 못 벌면 나를 한 명의 인간으로 그 자체로 살아갈 이유가 된다라는 생각조차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MZ 세대라고 불리는 지금 20대, 30대 친구들이 진짜 너무너무 불쌍하네요. 너무너무 짠해요.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본인들도 답답하고 지켜보는 참 부모나 주위 사람들도 자기 마음을 알고 또 잘 사는 MZ 젊은이들도 있겠지만 있겠죠. 뭐 그렇지 않고 사는 친구들은 진짜 누구에게도 자기가 이 답답하고 힘든 거를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도 자기 마음을 읽어주거나 공감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름 그 일자리 구하기 전에도 스펙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준비해 왔잖아요. 네. 그런데 또 회사에서 다시 받아보도 뭘 배워요? 회사에서 제대로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데 진짜 사례 세 번째가 네. 그와 비슷한 거예요. 본인이 흥미와 안정적인 경제활동 2마리 토끼를 잡는 분야를 선택했어요. 자기한테 아주 잘 맞는 분야를 선택했는데 네. 네. 지금은 행복시장. 그런데 하면 할수록 네. 더 확신이 안 선대요. 실물을 경험해 보며 주먹구구식 회사 일자리에 실망을 했대요. 오, 놀라워. 내가 너무 놀란 건요. 네. 어떤 진짜 그 친구가 서울대 공대 나온 친구였어요. 상담을 왔는데 그 친구는 진짜 말 그대로 삼성전자에 다니는데 네.
오이 삼성전자 보통 우리가 관리의 삼성 그런데 회사 일 처리가 자기가 보기엔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오, 진짜요? 네, 이게 관리의 삼성이라고 그러지만은 이건 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관리하는 데에서 뭐 격리 회계 재고 정리에서는 완벽한데 인간이 여기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두지 않는 그 상황을 본인이 경험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구나. 그래서 회사에서 뭘 배웠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여기에 오래 있으면 내가 죽어나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도망쳐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박사님 저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저한테 유학밖에 없죠. 대학원을 진학하려는데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회사 들어가가지고 조금 지내보다가 다 이게 유학을 아니다 가는 싶으면 그냥 유학 가는 게 그때 내가 이제 그러죠. 뭐 유학은 지금 준비해가지고 얼마든지 뭐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왜냐하면 뭐 서울대 공대 정도 나왔으면 회사 생활 2, 3년 하면 뭐 본인이 GRE 공부 조금 해가지고 이 지원하면 네. 웬만한 대학에서 다 장학금 주고 와라 할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요. 그런데 네. 너가 지금 상황에서 유학을 가게 되면 놀랍게도 네. 너가 석사를 받거나 박사를 받고 나서 다시 삼성전자에 기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태를 네가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 아니 왜요? 왜? 너가 유학을 마치고 박사를 받게 됐을 때 그때 내가 대학에서 자리를 잡을 것인가 연구소에서 자리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어떡할까 이럴 때 이제 너가 또 다른 고민을 가지게 될 거거든. 왜? 하고 마치 이 상황에 대해서 안다는 듯이 반응을 하세요. 제 얘기여서. 본인 이야기였어요? 네. 저는 저희 친정 오빠. 친정 오빠가 친정 그랬어요? 오빠가 서울대 공대 근데 거기는 반대예요. 원래는 이제 교수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안 나와서 결국에 삼성에서 일을 결국에 했어요. 삼성에 네, 갔어요? 네, 네. 결국 삼성. 저는 진짜 제가 너무 꿈꾸는 일을 했는데 네.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 별론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회사도 체계도 없고 이 일 비전도 없고. 그러게요. 그러면은 역시 독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좀 전문성을 갖춰야겠다. 그렇죠. 외국으로 가야 돼. 유학밖에 길이 없다. 그렇군요. 라고 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네, 잘 돌아오셨어요. 네. 뭐 가을이 되면 뭐 무슨 전어 냄새인가 보면 지나간 뭐 돌아온다고 그러더니 본인은 그래서 돌아오게 된 이유는 뭐예요? 아니 막상 갔는데 네. 거의 놀러 갔죠. 이제 여기서 공부를 뭐 석사 박사를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갔는데 아니야 나 공부할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제가 하던 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또 이제 굳이 걱정하고. 이런 사실 어쩌면 성공의 스토리냐 아니면 MZ 세대에 속하는 젊은이들의 인생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냐 뭐 개개인이 자기 고민을 직접 WPI 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러기에는 너무 무서워요, 걱정돼요, 뭐 이런 생각도 드니까 이런 상담 사례들을 본인이 WPI 심리 상담 사례 세미나에 참가를 해서 이 본인이 들을 수 있다고요? 꼭 내 사연은 아니어도 나랑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울 수 있게요. 그게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일요일 날 1일, 8일, 15일. 네, 매주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네, 오후 3시부터 이 피룬대로 종로구 피룬대로 2길 26 열반지 일청 열반가베에서 있다고요? 바로 이곳에서. 근데 꼭 이 현장을 참여해야 돼요. 요즘에 온라인으로 참여해도 되지 않아요? 당연하죠. 저처럼 집순이이신 분들, 집돌이이신 분들은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줌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 줌으로 화상으로 참여도 그런데 할 수 직접 있어요. 오면 또 네.
고종이 드셨다는 커피도 먹을 수 아, 있어요. 열방갑에서 네. 고종갑에도 네.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오는 게 좋다. 네, 다양한 차도 있고 빵도 있고 또 미녀들도 계시고 아, 미녀들. 미남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갑자기 저도 그 미남의 순간이라고 묻고 싶은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냥 빨리. 자, 그러면 그런 사례 세미나 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참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또 이 심리상담 사례 세미나 말고 네. 셜록 황의 정문적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뭐 행사가 12월 달에 또 있다는데 그게 대체 뭔 일인지. 황상민 박사의 심리 콘서트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좀- 정희님이 엄청 기대를 하고 계시던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거예요? 아니 그 저 방송에 요즘에 그 졸업생 애들이 와가지고 네. 취업에 대해서 고민이다 막 이런 거를 사연을 많이 털어놔요. 그거 진짜 그런 네. 친구들 바로 셜록 황의 정문적설, 네네네네네. 황상민 박사의 심리 콘서트를 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려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연애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와도 어떻게 연애하면 좋을지도 박사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게요. 그런데 그게 매주 12월 달 네. 금요일 저녁 7시에 또 열방갑에서 하고 또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구글 폼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그러는데 뭐 그러면 참가를 하면 되겠네요. 참가비도 있습니다. 아, 참가비 있고요. 그런데 이런데 참가를 하려면 아예 참가 신청도 하면서 WPI 검사까지 하고 자기 상담 사연까지 올려놓게 되면 바로 현장에서 누구 참가 이런 받을 수 있어요. 그쵸. 프로파일이고 이런 사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황상민 박사가 쫙 프로파일을 읽어주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정문적다 그런 게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원래 개인 상담 받으려면 굉장히 비싼데 음. 프로파일 설명까지 거의- 들으면서 거의 10년 운세 100번 번 효과를 한 그쵸, 번. 그쵸. 그래요. MBTI보다 더 이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알려준다고 하는 네. WPI 검사를 통해 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또 신년을 앞두고 요새 신점 보러 다니고 막. 점집 공유하는 어. 지인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그러면 지금 나를 무슨 점쟁이로 아니,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가지 말고 유사 가지 과학에 말고가 아니라 그런데 간 거를 네. 사실 저 지인이 어떨 때 저한테 그래요. 아니 황 박사는 하버드 점쟁이 같아 그러는데 그렇죠. 그때 하버드 점쟁이가 참 인왕산 자락에서 지금 새로 점집을 열었나 그게 열방가배인가 이런 생각을 내가 할 때가 간혹 근데 있는데 박사님께서 가추적인 사고로 저에 대해서 뭐 같이 쭉 지내오신 것도 아닌데 지나온 과거들을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마치 알고 말씀해 주신 듯한 느낌을 그건 받거든요. 셜록 황이니까. 그런데 예. 이제 그 원포인트 상담을 해주실 때도 그런 느낌을 확 받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본인은 상담 받는 본인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거 참 10년 전에 제가 그 네. 나란 이 인간. 나란 인간 그 책을 넣은 내용들이 벙커에서 네. 이 김어준 씨랑 씨랑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아니 젊은이들 참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걔네들을 다 모아놓고 걔네들의 마음의 아픔을 이 적석 상담으로 착착 보고 의사들이 뭐 환자 봐봤자 기껏하면 한 3분 이상 안 보잖아요. 그러면 황 교수님도 그때 제가 연대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황 교수님도 젊은 친구들 아프고 힘들다고 하는 친구들은 그때 그 벙커에서 하는 무슨 김우준 씨가 하던 무슨 프로그램인가 뭔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뭐 이 오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벙커에서 뭐 50명, 100명 집단 심리 상담 그렇죠. 시간을 집단 심리 상담으로 이 거의 한 사람당
한 3분에서 5분 정도 착착착 오. 이 간단한 네. 자기 상담 사연, 그 다음에 WPI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 적석 상담, 원포인트 레슨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일어났던 거를 책으로 만든 게 나란 인간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나란 인간 치면 그 책이 뜰 텐데 엄청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맞아요. 근데 박사님께서는 그 책만 쓰고 그 뒤에 그 집단 상담 쇼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약간의 이야기를 좀 첨언해서 알려드린다면 박사님께 그 한 번의 질문을 하려고 네. 뭐 경상도나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오. 거기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질문 하나를 하고 가세요. 그리고 네. 박사님께 WPI 프로파일과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나서 박사님께 다 원팁으로 상담을 받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그분들이 다 차 시간도 놓쳐가면서 지하철 다 끊겨가면서 박사님께 질문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하지만 그들은 그 한마디를 듣고 나서 그 뒤 정말 다르고 살고 있겠구나라고 기대하게 됐거든요. 저는. 그렇군요. 어렵게 얻은 네, 그 간절함으로. 나름대로의 삶에 지친 또는 지혜를 그거를 어렵게 얻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아마 더 귀하게 느끼고 살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네. 쉽게 얻으신 분은 또 쉽게 날려버리기도 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행사를 매주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열방갑에서 12월 한 달 동안 한다는 거네요. 네, 저는 13일 올 거예요. 저 아. 보고 싶으시면 오세요. 13일. 13일에 금요일요? 네, 방송 쉬고 여기 올 거예요. 아, 그렇군요. 구순도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점집 얘기를 했던 거는 네네. 이렇게 점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꼭 한 군데만 가지 않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점투어를 해요? 네. 그럼요. 근데 많은 이제 비용을 쓰고 나서도 근데 결국에서는 또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 돈을 내고 그거를 받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말 뭐는 맞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다른 점집을 가는 맞아요. 그 악순환에 빠지거든요. 그 악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의 마음. 그렇죠. 그렇죠. 나만의 맞아.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렇죠. 알아야 돼요. 그것이 점쟁이의 바로 마음 말고. 점쟁이의 마음 말고 그쵸. 내가 저 점쟁이를 통해 가지고 나의 삶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싶어 하는가, 어떻게 살고 싶어?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가, 네. 그게 자기 인식과 성찰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굳이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이 또 한 번 점쟁이 찾아가면 웬만한 데 다 10만 원, 20만 원 줘야 되고 조금 전빨이 있다 그러면 50만 원, 100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기껏해봤자 10분, 15분 이야기 듣는데 그런데 나만의 마음 진짜 싸네 그러고 보니까 흔치 않은 기회예요, 진짜 오, 이거는. 그러네. 원팁 상담도 받을 수도 있고 이번에 박사님의 신간 나만의 마음 책에 사인도 받아가시고 오, 맞아요. 오 그래요? 네. 네. 사인 네, 사인.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나만의 마음 이 책을 읽어보면 자기 인식과 성찰의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거. 사실은 이게 어떤 사람들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럴 때 뭐 몰입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자기 회복력, 명상. 명상, 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 사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온갖 좋은 이야기들의 책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다고 하는 거, 약발이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자기 인식과 성찰의 힘을 자기만의 마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좋다는 거 다 먹으면 어느 분 황제 다이어트 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건강하게 잘 살려고 하는데도 결국에는 아니 대한민국 최고로 돈이 많으면 뭐해 그냥 식물인간으로 5년 10년씩 있다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런 분도
자신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으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누리거나 또는 쓰지도 못한 채로 야 진짜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 삶을 5년 10년을 식물인간으로 보내고 죽는다는 거 그것도 참 역설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오늘 열심히 살다가 식물인간이라고 하시는데 산송장? 뭐 꼭 그렇게까지 또 그냥 의사 선생님들은 다 식물인간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죽는 그 순간도 제가 선택할 수 있길 바라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죽고 싶진 않아서요. 아 그럼요. 본인은 병원에서. 그렇죠. 본인은 또 뭐 그렇게 많은 돈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을 거예요. 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산다는 게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또 해보게 되네요. 그죠? 맞아요. 두근두근 내 인생, 반짝이는 내 미래.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하는 연말 심리 콘서트! 2024년이 저물어 갑니다. 당신은 어떤 길 위에 서 있나요? 지금은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을 읽어볼 시간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시나요? 미래를 설계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 나만의 마음을 읽고 나만의 길을 설계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첫 걸음. 성공, 사랑, 용기를 발견하는 특별한 시간.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할 완벽한 기회. 12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종로 열반가베에서 당신의 마음을 읽고 당신만의 미래를 만들어 보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12월 한 달간 진행되는 황심소 연말 심리 콘서트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02-6263-2440 카카오톡 010-3438-2439 나를 이해하는 순간 진짜 미래가 시작됩니다.